요즘 비가 오고 날이 밝아지고 해가 뜨고 구름 안에 숨어버리고 날씨의 변덕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날씨를 따라가듯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마음의 변덕도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올 좋은 날씨를 기대하듯 우리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의 날씨를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라디오처럼 보이스 온리로 켜봤어요. 다들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온전히 오롯이 제 목소리로만 이제 집중을 하셔서 라디오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디님 목 괜찮으세요? 하셨는데 목 괜찮죠? 목은 절대 무리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노트북으로 오프닝 멘트를 써봤거든요. 오프닝 멘트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죠? 항상 제가 라디오를 이제 주빗밤을 진행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항상 제가 썼거든요. 이제 오프닝 멘트와 사연 선정과 그리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선곡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오프닝 멘트 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바로 써줬어요.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마다다다닥 그냥 뇌에서 항상 생각하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하듯이 하다 보니까 써줬어요. 그렇게 오프닝 멘트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게 항상 제가 생각하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정말 뭐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지? 오늘 주제는 어떻게 가져가지? 할 때마다 그냥 딱 키워드 하나만 선정하면 금방 써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6시 6분이죠. 다들 이제
금요일에 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만큼은 이어폰을 꼽고 그냥 제 목소리로만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듣고 있어 하셨어요. 저녁도 좋죠. 저녁 맛있는 거 드셔야 돼요. 저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소고기 구워서 비빔면에 먹었습니다. 다들 퇴근하셨고 아직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퇴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좋습니다. 이제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에도 사연을 좀 많이 받았어요. 사연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번에는 폼으로만 받았죠. 그래서 그런지 다들 편하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익명으로도 보내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옛날에는 몰랐지만 요즘 들어 생각해보면 나의 이야기를 내 이름이나 닉네임을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폼으로만 받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일하면서 들으니까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런 걸 조금 노린 거긴 해요. 사실 금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요즘 갑자기 조금 진지해지는 거긴 하지만 헬스장을 가는 길을 제가 항상 걸어 다닙니다. 1시간 조금 넘는 거리이긴 한데 걸어 다니면서 항상 저도 뭐 영화나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든지 유튜브 같은 거를 시청하면서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걸어 다녔었는데 이제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핸드폰도 열이 받고 하다 보니 이게 핸드폰을 안 보고 걸었던 적이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어폰만 꽂고 노래를 틀고 그냥 이렇게 걸어봤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노래만 들으면서 걸어 다닙니다. 가끔은 노래를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주변 풍경도 구경하고 꼭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렇게 그 사람들의 분위기나 기분을 알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행복해 보인다. 뭐 저기서는 테니스를 치고 계시네. 뭐 여기 자전거 타고 가시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변을 구경하고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제 얼굴을 보지 않고 귀로만 오롯이 들을 수 있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이제 보이스 온리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좀 켜봤습니다. 약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핸드폰이 있는 게. 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핸드폰이 없이 다 잘 살았었는데 이게 요즘 드는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적응이 굉장히 빨리 되는데 다운그레이드 되는 건 적응을 진짜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더 아날로그 식으로 진짜 라디오처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못 봐서 아쉽긴 해요 하셨는데 얼굴 볼 날은 앞으로도 많으니까 또 주빗밤을 진행을 하면서도 얼굴을 사실 그 보이스 온리로 하는 방송이 현저히 적으니까 오늘만큼은 그 아쉬움을 조금 가지시면서 약간 여운이 남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봤을 땐 더 반가울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보내주신 사연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돌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요즘 노인정에 네일아트 봉사를 나가는데요. 할머니들께 말 붙이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게다가 제 지역은 대구라서 다 경상도 할머니 분들이시라 모두 극테토녀들이라 말을 붙이기에 거리감이 들어요. 뭔가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주디 좀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짱돌님께서 약간 어르신분들께 대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건지 아니면 그 할머님들께서 굉장히 쿨하신 분들이시라 좀 더 어려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진짜 항상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자주 뵙기도 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자라오면서 좀 더 그런 어르신분들께 대하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하고 제가 뭘 하든 다 예뻐하고 귀여워해 주시는 걸 알아서 조금 더 손자처럼 조금 더 진짜 애기처럼 더 막 장난도 치고 애교도 부리고 다가갔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그런 나이대가 되지 않아 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저보다 동생들한테 대하는 방법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보다 더 이제 형 누나들이 훨씬 편하죠. 근데 이게 나이 들다 보면 점점 동생들이 생기고 저도 지금 동생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때니까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좀 더 애교를 부렸던 것 같아요. 애교라기보단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진짜 항상 웃으면서 그냥 막 뭐라 하셔도 왜 그러세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옆에 계속 막 달라붙고 이렇게 막 애교를 부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른 방법이긴 하죠. 그리고 사실 제가 경상도 할머니 분들을 제가 많이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아마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낯서신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할머님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이제 동네 할머님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럴 때마다 그냥 정말 친손주 마냥 예뻐해 주셨는데 저도 그럼 친손주 마냥 이렇게 또 할머님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애교도 부리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냥 정말 솔직하게 하면 되긴 해요. 댓글에 솔직하게 대하면 돼요 할머니들은 이라고 하셨는데 이 네일아트라는 게 사실 스킨십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몸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마음이 열기가 편한 법이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손을 맞잡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겠지만 그냥 얼굴만 보고 대화하는 것보다 좀 더 다가가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네일아트라는 것들도 굉장히 낯설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할머니 손이 굉장히 고우세요 이러면서 손톱도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 할머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어느 누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칭찬에 인색하고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다가가다 보면 언젠간 마음이 열리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할머니 오늘 잘 계셨어요? 오늘 식사 뭐 하셨어요? 작은 것부터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귀찮아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되게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처음부터 바로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단 정말 계속 이렇게 얼굴 비추면서 그리고 또 계속 말 붙이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정다감한 거 좋아해 어르신들도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다정함을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연령대의 문제가 아닌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다정함이 최고죠. 근데 진짜 네일아트 봉사하는 것도 진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요양원이었나요? 노인정이었나? 노인정에는 자주 놀러 갔었고, 요양원 같은 것도 이제 봉사활동을 나갔었는데, 그때 뭐 지금 하면 더 잘하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리감이 없었어요. 무섭지 않았고, 그냥 되게 뭐 가서 어차피 저를 예뻐해 주시니 재밌게 이렇게 놀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짱돌님께서 하시는 말도 더 좋은 짱돌님께서 하시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거예요. 그냥 지금 하시는 말들이 가장 지금 좋으실 거고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차근차근 다가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일아트 동아리 생각나네 하셨습니다. 네일아트, 그러게요. 네일아트 제가 네일아트 동아리를 고등학교 때, 그거는 제가 배운 거라기보단 거의 제 손톱을 이렇게 준 거죠. 거의. 연습할 때 연습생 시절에 새끼손톱에 노란색 네일 하고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참, 그것도 벌써 10년 전이네요. 암튼 짱돌님도 굉장히 좋은 일 하시면서 또 이제 더 마음 편안하게 가셔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짱돌님께서 신청하신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망스의 고백 듣고 오실게요.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기엔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다른 내게 오라 손짓하고 귓속에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제일 맘에 드는 옷을 입고 노란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널 바라보다 그만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네.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잊지 않을 만큼 사랑해. 멜로망스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제가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신청받는 곡들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이 참 값진 것 같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뭔가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뭐 활동을 했을 때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저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이 한 컨텐츠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내는 이 시간 자체가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당연해서 소중함을 몰랐는데, 요즘 다시 문득 드는 생각인데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런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도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굉장히 유명한 말이긴 한데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쩔 수 없이 익숙함에 속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어떤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지 좀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 그쵸?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찬이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깨닫기는 해요. 다시 또 반복되니까 문제인 거지. 반복의 문제인 거죠. 반복의 연속이죠. 그럼에도 또 빨리 깨닫고, 한번 깨닫게 된 이상 쉽게 놓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기침을 좀 하세요. 왜, 목이 좀 잠긴 것 같나요? 그건 너만 그런 건 아닌데, 그쵸?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노래 들으면서도 옛날에 라디오 게스트나 뭐 스페셜 DJ나 이런 걸 했을 때를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이렇게 댓글들을 읽으면서 밖에서 또 이제 작가님께서 문자 소개되는 것들을 올려주시고 또 대본을 읽으면서 같이 또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진짜 뚝딱 나오는 건 아닌데 참 어떻게 그때는 그런 생각들을 안 했을까라는 반성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사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차코님, 저번 주빗밤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달이라니. 그만큼 보고 싶었어요. 주디는 요새 운동 잘하고 있나요? 근데 한 달이나 지났나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길게 지나는지 몰랐네요. 저는 취미로 요가를 하는데요. 별명이 요친녀일 정도로, 요가에 미친 여자일 정도로 열심히 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리해서 자세를 하던 도중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운동을 쉬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못해도 주 4회는 요가를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가 몸도 근질근질하고 근손실 날까봐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다친 부분이 허리, 그것도 디스크 쪽인
라서 이러다가 영영 제가 좋아하는 요가를 못하게 될까봐 고민이 너무 커요. 몸이 굳을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몸 하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무리해서 이렇게 부상을 입은 내 자신이 한심하고 너무 속상한 마음도 커졌답니다. 주디도 부상투혼을 겪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때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멘탈 관리 어떻게 했는지 조언 구하고자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도 아기 때부터 사실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은 당연해서 정말 안일하게 운동할 때 스트레칭도 잘 안 했었어요. 몸을 풀고 운동을 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이 그냥 자다 일어나서 춤추고 이랬었으니까 자다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래도 전혀 무리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신체적인 나이도 점점 들다 보니 굉장히 근육이 정신 차리는 시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을 정말 잘 아는 게 한창 제가 운동에 빠졌을 때 물론 지금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운동에 빠졌을 때 이제 운동을 막 하죠. 그래서 막 몇 달째 뭐 일주일에 한 진짜 그 우리 포차코님처럼 일주일에 거의 6번을 운동을 할 정도로 운동을 매일매일 나갔는데 그만큼 습관이 돼서 잘 하고 있던 도중에 운동을 또 아니나 다를까 스트레칭을 안 하고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날개 쪽지 쪽에 근육이 약간 손상을 입었었는데 저도 그때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운동을 못 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참 그것만 조심했으면 여태 열심히 했던 내 운동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이 일주일 쉬면 또 다시 되돌아갈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다친 건 다친 거고 회복하는데 가장 빨리 신경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운동도 못하고 그걸 다시 운동했을 때도 또 다칠까봐 막 좀 더 아플까봐 계속 아플까봐 운동을 막 못했었는데 그럴 땐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포차코님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데 여태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여태 해왔던 퍼포먼스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해내지 못하면 운동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란 말이죠.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원래 이것보다 더 잘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몸이 어떻게 보면 근육도 소모가 되고 다시 리커버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약간 좀 쉬라는 건가 보다, 몸을 좀 다시 생각하고 돌볼 시간인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무릎 수술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무릎 다치고 나서는 그때는 뭐 운동을 하고 말고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죠. 다른 여러 가지의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약간 걷게 되는 게 너무 감사했고 걸을 수 있고 이제 조금 뛰기 시작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고 사실 무릎이 이제 굽혀지지도 않았었거든요. 무릎을 각도를 내는 그 재활을 하는 도중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회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어나가는 거. 그래서 그때는 운동을 재활을 할 수 있을 시기가 됐을 때는 진짜 매일매일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맨날 재활하고 운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생각 하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운동을 쉬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럴 땐 쉬어야 돼요. 이게 저도 그러다가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을 때 지금 안 하면 안 되지 라고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또 염증이 생기고 또 다시 아프게 되고 그러면 또 몇 달, 몇 주 또 운동을 못하게 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확실히 쉬고 확실히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반복의 연속이잖아요. 또 지금도 스트레칭을 안 하고 운동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다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일주일에 7번, 뭐 6번 정도 매일매일 헬스장을 가는데 그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제 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하면서 몸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를 하고 있는데, 요가도 마찬가지겠죠? 근손실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잘 먹고 잘 쉬는 게 최고의 회복이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지금은 너 어리지만, 어렸을 때 운동했던 건 정말 이제 멋있는 근육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즘 그냥 안 다치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요즘 드는 생각인데 정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디스크가 있고 이제 무릎도 안 좋고, 그리고 점점 이제 목의 근육도 굳어가고 이제 어깨 근육도 굳어가는 이것들이 너무 싫어서 그냥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아프기 위해서, 그리고 근육이 있어야지만 안 아픈 거니까 열심히 또 그런 재활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또 2주 정도 지나고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바로 또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병원을 가든 재활을 하든 어떤 곳을 가든 다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냥 확실히 쉬는 것밖에 답이 없으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걸 알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서 확실히 쉬어야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확실히 회복을 해야 또 다음 챕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바꿀 수가 없는 거는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운동을 해야 되는 데가 사실 약간 저도 이제 운동도 습관이다 보니까 저도 운동을 안 할 때는 진짜 운동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귀찮잖아요. 사실 몸을 움직여야 되고 운동하면 화나고 되게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푹 쉬다가 다시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친구랑 매일매일 거의 한 2시간 넘게 산책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친구랑 산책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만나서 일단 무작정 걷자 해서 하루에 거의 한 2-3시간 이상은 산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땀이 좀 나고 운동이 좀 되고 약간 좀 개운하고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그럼 다시 헬스장을 다시 다녀볼까 하고, 헬스장에서도 처음부터 제가 옛날에 했던 운동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스트레칭부터 이제 천천히 운동 강도를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헬스장 가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 가면 오히려 안 가는 게 더 불편할 정도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뭔가 운동을 해야 되고 바로 이렇게 뭐 살을 빼야 되고 바로 또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거는 저도 그랬지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작은 것부터 천천히, 뭐 집 앞에 산책 30분이라도 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면 점점 운동에 대한 개운함을 느끼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해야 코어가 생기는데 코어가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는 거죠. 근육이 없는데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것부터 해야겠죠? 코어가 없는데 코어 운동을
운동을 해야 코어가 생기는데 코어가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중심 코어를 점점 이제 나 들어간다, 나 이제 운동한다 이렇게 노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이제 코어를 쓸 수 있는 운동, 강도가 센 운동을 해야 되니까 코어가 없어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점점 좋아지거든요. 운동 얘기 들으니 벌써 피곤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아직 오늘 헬스장을 못 갔는데 아마 이 방송 끝나고 헬스장을 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피곤해도 해야 되면은 해야 되는 거니까. 헬스 힘들죠. 그래도 하는 거죠. 갑자기 강도 센 운동하면 근육도 놀래요 하셨습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옆에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랑 갑자기 소리를 와 이렇게 지르잖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아직 적응이 안 돼 있는 근육에 갑자기 막 300kg짜리 아령을 던지는 거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냥 천천히 막 500g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육을 퉁퉁퉁 이렇게 퉁퉁퉁 건드려주면 얘가 건드려지는구나. 그리고 다음 또 1kg짜리 건들면 이 정도 무게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강도 센 운동으로 300kg를 빵 때려버리면 다칠 수밖에 없죠. 코어 없는 운동 초심자한테 추천해주는 운동 있나요? 저는 산책 추천합니다. 이게 좀 뭔가 저도 그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약간 잡지식으로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람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행위인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력으로 인해서 내 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것들을 근육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어는 몸의 중심에 있는데 이제 걷게 되면 상체를 꼿꼿이 세워서 걷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리를 움직이고 몸도 살짝 움직이게 되면서 이게 코어를 약간 좀 쓰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산책부터 시작하고 걷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뭐랄까 플랭크 같은 운동을 하게 돼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육이 적응이 되니까. 진짜 느긋하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되나? 몸이 늘어져가지고 터벅터벅 걷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산책할 때, 저 지금 일어나게 됐는데, 처음에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파트너가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겠죠? 걸으면서, 얘기하면서 편하게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걷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좀 더 빠르게 걸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신경 써서 걸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전 영상 보는 건 비추예요. 영상 보면서 산책하는 거는 비추하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걷는다든지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걷다 보면 일단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 근육을 움직이고 있는 내 몸을 근육이 기억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리도 하체도 쓰게 되고 코어도 물론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쓰게 되니까 점점 차분하게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적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반이면 몇 분 정도 걸어. 약간 저는 몇 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되신다면 무작정 일단 걷고 목적지를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뭐 내가 아는 동네 저기까지 갔다 오겠다. 이렇게 걷다 보면 그게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냥 걷는 거예요. 목적지만 생각하고. 왜냐면 목표 의식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걷고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저기까지 찍고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몇 분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운동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운동을 전도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근데 좋으니까 같이 하자인 거죠. 걷기 운동에 진심이라 얼마 전에 나이트 워크 14km 걷고 왔어요. 친구랑 3시간 반 수다 떨면서 걸으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처음부터 강도 높은 걸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약한 것부터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 루엘의 Dazed and Confused 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You came and swinging like a porno. I'll be feeling it tomorrow. No, I ain't seeing straight. Hyperventilate, knees begin to wobble. You cut my brakes and hit the throttle. I couldn't stop it if I wanted. Just your silhouette makes me break a sweat. I'm in trouble. Oh, I've been dazed and confused from the day I met you. Yeah, I lost my head, and I do it again. Either I sing the night, or I'm losing my mind. There's something about you that's got me dazed and confused. Dazed and confused. Dazed. I bet you know just what you're doing. You're not the type that's used to losing. First you build me up, then with just a touch, leave me here in ruins. Something about your eyes, I can't even walk in a straight line. Under the influence, oh, I've been dazed and confused from the day I met you. Yeah, I lost my head, and I do it again. Either I see the light, or I'm losing my mind. There's something about you that's got me dazed and confused. Dazed and confused. I don't know if this is real life, real life. Happens if I open my eyes, my eyes. Will I ever get my head right, head right? I don't know if this is real life, real life. Oh, I've been dazed and confused from the day I met you. Yeah, I lost my head, and I do it again. Either I see the light, or I'm losing my mind. There's something about you that's got me dazed and confused from the day I met you. I lost my head, and I do it again. Either I see the light, or I'm losing my mind. There's something about you that's got me dazed and confused.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너무 운동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먹고 싶은 것만 생각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는 먹으려고 운동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끝내고 이거 먹는다. 와, 나 오늘 이거 먹어야겠다 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 운동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주빗밤 사연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에게 작지만 중요한 고민이 있어서 주디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해요. 저는 현재 국어 과목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쭉 강의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소통하는 저의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의가 많은 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문제는 식사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간간히 있는 10분의 쉬는 시간 말고는 제가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밥은커녕 간식조차 쉽게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배고픔이야 조금 참다가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생각했지만 이렇게 반년을 일하려니 정말 몸에 무리가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핑 돌기도 하고 두통도 오고 위도 안 좋아지고 10시간 연속 강의를 너무 우습게 보았나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직업이고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꼼수를 부려서 밥 시간을 만들거나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제 체력도 조금 지켜가면서 오래 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인데 추천받고 싶어요. 아이돌 생활을 지속한 주디는 왠지 이런 것에 능통할 것 같아서 사연을 써봅니다. 날이 아주 더운 요즘이네요. 저는 늘 실내에서 일하는 터라 계절감에 무디지만 주디는 다시는 오지 않는 올해의 여름을 부디 만끽하기를 바래요. 물론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열심히 또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주디가 많이 보고 싶네요. 끼니는 못 챙겨도 주디의 목소리는 꼭 챙겨 듣는데요. 퇴근하고 나면 이미 끝나버린 그날의 라이브 방송 같은 걸 꼭 들어보고는 해요. 어떤 날에는 그것만으로도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늘 고마운 주디를 떠올리며 듣던 노래를 오늘의 신청곡으로 제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사실 잠보다는 밥이 중요했던 사람인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활동할 때는. 제가 뭔가 함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굉장히 또 일에 대한 애정이 크시다 보니까 그걸 건드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생긴 습관인데 밥을 좀 많이 빨리 먹는 편이에요. 좀 제가 고쳐야 되는 버릇이긴 한데 밥을 좀 많이 빨리 먹어요. 그래서 저는 5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밥을 먹거든요. 근데 약간 막 이렇게 뭐 제가 이 뭔가 강의를 하는 직업을 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말을 많이 하고 체력을 쓰다 보면 밥 먹을 체력조차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먹을 수 있는 힘도 사라져요, 사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음식들,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편의점에서 현미밥이랑 닭가슴살, 수비드 된 닭가슴살이 있어요. 그렇게만 이렇게 먹고 하거나 아니면 샐러드를 먹거나 정말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거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사실 시간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어떤 식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좀 간단한 음식들을 약간 조금 체력이 있으시다면 도시락을 싸가는 것도 추천해요. 왜냐면 집에서 싸가는 것만큼 간단하게 빨리 해치울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 위주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누룽지를 좀 끓여갈 걸 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누룽지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가다 보면 사실 그냥 좀 그건 급하게 안 먹어도 이렇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룽지를 끓여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야채랑 같이 섞인 약간 쌈 같은 거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밀키트 같은 거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도시락 밀키트? 그런 것들 위주로 드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도시락 싸는 거 쉬운 게 아니라서 하셨는데, 맞아요. 저 진짜 도시락 싸는 거 쉬운 거 아니란 거 너무 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야 되는 거니까 되게 어려울 거 아는데, 그냥 뭔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이제 야채나 뭐 그런 뭐 기존에 나오는 밀키트 같은 것들을 전날에 싸놓고 다음날 가져가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왜냐면 밥 안 먹으면 진짜 이게 뇌가 안 돌아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가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밥은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위가 안 좋다고 하니까 간이 센 거를 많이 드시지 마시고, 좀 이제 좀 괜찮은 간에 무리가 안, 위에 무리가 안 가는 음식들 위주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든 직업이죠? 어떻게 11시부터 9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끼니는 좀 챙겨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출근하는 길에,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편의점에 그런 간단한 그 음식들 잘 나오니까 편의점에서 사가서 먹는데, 그게 생각보다 돈이 꽤 많이 들고, 요즘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 직업들이 많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못 빼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요즘 잘 나오는 밀키트도 많고 도시락도 많으니까 저는 꼭 밥을 챙겨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작은 고민이 아니에요.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고민은,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10시간 수업이라니 일부터 줄이셔야. 근데 사실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인 거니까, 뭔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저도 드는 생각은 뭔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이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밥 먹는 시간은. 와,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밥 먹는 시간을 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약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밥 시간이 보장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민해져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영양분 섭취가 안 되면 당연히 이게 안 돌아가니까 몸이. 선식이나 건강즙이라도 챙겨가면서 일해요 하셨어요. 선식, 맞아요. 선식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거 근데 진짜 아침에 오면서 하나씩이라도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이렇게 집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몸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위가 아프면 또 안 먹게 돼. 그러니까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조금 몸 컨디션 회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신경 써서 이제 차분차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양제도 챙겨 드시면 좋아요. 영양제가 저도 잘 안 챙겨 먹기는 하지만 영양제를 어렸을 때부터 챙겨 놔줘야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죽도 자주 사 먹었다고요. 죽도 좋죠.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진짜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저는 사실 제가 옛날에 활동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밥 먹는 시간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뭐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였겠죠? 그냥 그 관리 차원에서 밥을 좀 줄여서 먹고 안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몸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면서 밥은 꼭 챙겨 먹는 버릇이 좀 생겼어요. 아침이라도.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아무리 뭐 튼튼하다고 해도 금방 망가져요.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아침밥이라도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출근하는 길에라도 간단한 거라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밥 꼭 챙겨 먹었는데 그거 힘든 거더라. 아침밥 챙겨 먹는 거 진짜 힘들죠. 되게 귀찮은 일이고,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요즘 어떠냐면, 이거 좀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제가 요즘도 이제 관리 차원에서 밤늦게 이제 6시 이후로는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이제 밤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아침을 먹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식욕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전날 일어나서 뭐 먹어야 되냐,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침은 꼭 챙겨 먹긴 해요. 배고프면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배고프게 되면. 옛날에 아마 이야기 들려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범이랑 이제 한창 관리할 때, 야, 내일 일어나서 우리 스시 먹으러 가자, 초밥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지범이도 그때 관리 열심히 할 때여서 그래 내일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박용석 CC가 굉장히 가성비 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침 일어나서 초밥 먹으러 가자고 깨웠어요. 오픈 한 30분 전인가 깨워가지고 같이 초밥 먹고 막 그랬었어요. 연습생 때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초밥 먹는 그 맛에 살았었어요. 진짜 배고파서. 아침은 먹어도 된다. 우리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니 아침 한 끼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냐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근데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먹고 안 먹고의 사람의 안색이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 요즘 선식 같은 거 굉장히 잘 나온다던데. 주찬이는 초밥 몇 피스 먹어야 배불러? 요즘은 근데 많이 못 먹는데 요즘에는 그러게요.
요즘에 한 5피스 정도 먹으면 배부르지 않을까? 5, 6피스? 뭔가 초밥을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었어, 요즘에. 근데 초밥도 이게 밥 양이 꽤 많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한 회전 초밥집 가서 한 20접시, 30접시만 이렇게 먹었었는데. 제가 위가 좀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 근데 이거를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먹으면 더 먹을 수 있거든요. 막 이제 배불러도 먹게 되면 더 먹어요. 근데 그렇게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위가 다시 늘어나는 게 싫어서. 한 세트가 10피스는 되지 않아? 너무 적은데. 그쵸? 그러니까 참아서 5, 6피스인 거죠. 그냥 좀 이제 배가 좀 찼다 하는 정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그 현미밥도 가장 작은 공기로 해가지고 먹고 있고, 주찬이 최애 초밥은 뭐예요? 옛날에는 그 연어 초밥에 위에 양파랑 막 이렇게 소스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좀 많이 좋아했고요. 아니면 묵은지 광어 초밥, 그것도 좋아하고. 사실 먹으려면 지금도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아깝잖아요. 또 이제 살 열심히 빼고 있는데. 요즘 마라샹궈에 계란초밥 먹는 거 유행인 거 알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먹방, 요즘 좀 자주 보는 먹방 그 ASMR 하시는 남자분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드셨더라고요. 뺄 살이 어디 있다고 근데 이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지금 살을 빼고 있긴 한데, 이 오히려 옷을 입으면 더 살이 쪄 보여가지고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열심히. 근데 진짜 많이 먹어요. 저 요즘 많이 먹는데, 잘 챙겨 먹는데 이제 조절해서 양을 먹는 거죠. 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 얼굴도 이제 노화를 맞이하게 될 텐데 관리를 또 열심히 해놔야죠. 좋습니다. 일단 이 사연 보내주신 우리 니스분 꼭 잘 챙겨 드세요. 여기 이름이 있었는데 민경 씨, 민경이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챙겨 드시고 꼭 건강해져야지만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일을 정말 좋아한다면 건강을 신경 써야 돼요. 알겠죠? 뭔 벌써 노화를 생각하냐고요? 요즘 사실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열심히 해놔야지만 나중에 되는 거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노화 신경 쓰고 관리하고 이러면은, 뭐 물론 저 진짜 관리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생각이라도 하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민경 씨가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Miss you.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
것처럼 유난히 널 닮은 별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여 존재만으로 Bless you 너 없이 빈 하루가 가네 듬성하게 빈 공간 속에 채워지는 너만의 모습대로 Alright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하늘에 별이 반짝이네 내가 많은 것처럼 넌 날 빛나게 해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Problems I know 짐을 떨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삶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 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변했어 나의 밤 새벽 2:45 전엔 지옥 같더니 이젠 설레는 마그 길로 뛰어나간 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전망 그 밑을 내려다보며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이 밤 처음으로 웃었지 환한 네 미소처럼 존재만으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재밌네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디오처럼 하니까 혼자 신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또 이렇게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 뭔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 나누고 내가 뭔가 조언이랍시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나 싶은데 그냥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같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저도 그렇게 되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비단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닌 그냥 뭔가 여러 가지의 시야를 받아들이게 되면 더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주빗밤은 어땠어요?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각기 다른 고민들이지만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이야기들밖에 못 해주는 것 같고 그치만 저희가 살아오면서 하는 고민들은 정말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정말 크지 않고 뭔가 다양하지 않고 많지 않은 고민들을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좀 잘 살아보자에 대한 의미인 거니까. 오늘은 운동 상담 특집. 옛날에도 근데 운동 얘기하면 꼭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항상 느끼는 건데, 저희가 물론 제가 좋아하는 일로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음악과 좋아하는 이제 K-팝 그리고 아티스트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인연이지만,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뭐 인연인 거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번 맺은 인연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하면서 걱정 없이 잠들 수 있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며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가수와 팬의 관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항상 뭐 저를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건 다 상관없어요. 그냥 저를 알게 된 분들은 그냥 걱정 없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자기 전에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나를 응원해줘, 나만 봐줘, 이런 이야기보다, 물론 그것도 하고 싶은 말이죠. 그것도 당연히 하고 싶은 말이죠.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고 저의 목소리와 저의 노래가 도움이 된다면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위로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 보니 여러분들도 더 좋은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잠깐 제가 노트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기 제가 옛날에 녹음했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 뭐 들려준 적 있나 이걸? 이거 제 친구랑 같이 부른 건데. 옛날에 이게 제 친구예요. 이거 저 아니고 제 친구예요. 이게 저예요. 이거 들려준 적 있나? 이거 그때 와인 마시다가 갑자기 노래 하나 녹음하자, 이 감정을 담자 해가지고
막 그때 그랬었는데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고음 자랑하구나.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 녹음했었다. 그게 자랑인가? 자랑인 것 같기도 하고. 랩은 제 친구가 한 거라 못 들려주겠어요. 그때 제대로 막 뭐 노래 뭐 어떻게 잘 부르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너에게 편지를 써 모든 걸 말하겠어 변함없는 마음을 적어주겠어 난 저 별에게 다짐했어 내 모든 걸 다 걸겠어 끝도 없는 사랑을 보여주겠어 더 외로워 너를 이렇게 안으면 너를 내 꿈에 안으면 깨워줘 이렇게 그리운 걸 울고 싶은 걸 난 괴로워 네가 나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웃고 사랑은 말하고 또 그렇게 싫어해 날 이건 언제 녹음했었지? 이거 들려준 적이 한 번도 없나? 난 욕심이 너무 깊어 이걸 내가 들려준 적이 없나? 난 욕심이 너무 깊어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너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날 슬퍼 더 외로워 너를 이렇게 안으면 너를 내 꿈에 안으면 깨워줘 이렇게 그리운 걸 울고 싶은 걸 난 괴로워 네가 나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웃고 사랑을 말하고 또 그렇게
너에게 편지를 써 내 모든 걸 말하겠어.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옛날에 녹음했던 게 있네요. 아무튼 제 노래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오늘의 엔딩곡은 제가 직접 노래로 불러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마지막 엔딩곡이 뭐가 좋을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불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즉석 자작곡이요? 제 즉석 자작곡이 제가 뭔가 한 번도 안 들려드린 노래를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주비밤 사연을 받는 공지가 하나 올라갈 건데 그 사연이 올라간 그 공지가 올라간 곳에 사연을 써주시면 제가 선정되신 분들께 특별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공지가 올라갈 텐데 그거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이제 폼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폼으로 제가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제는 사실 옛날에는 주제를 많이 정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곡도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엔딩곡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시는 걸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썩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지 머물다 가셔요. 내겐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주저하지 말고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순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들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린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의 뒷걸음 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사랑은 아는 그런 방식.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